여러분, 닥터 둠 이러면요, 일반적으로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를 닥터 둠의 대표적인 주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 앞에 닉네임이 닥터 둠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런 닥터 둠은요,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흘러서 듣고 넘기기에는 이게 어쩌면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또 하나의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러미 그랜섬이에요. 제러미 그랜섬 GMO라는 펀드의 설립자인데요.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1990년대에 일본 버블, 일본의 거품 붕괴를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전망을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지금 현재 모든 지표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보다 과열돼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자산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 그런데 말입니다, 제러미 그랜섬 GMO 설립자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헤지펀드의 전설이라면 스탠리 드래켄밀러입니다. 이 스탠리 드래켄밀러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업계에 몸담은 이후 가장 큰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업계에 몸담은 이후 가장 큰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워싱턴 피크의 앤드류 팔런 대표, 앤드류 팔린도 마찬가지 2000년대 닷컴 버블보다 훨씬 더 큰 버블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와카미 아스토, 사와카미 투신의 회장도 정시 거품 붕괴까지 1년 이상 걸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요, 옛날부터 이거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약세장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월가의 베테랑, 48년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헌트. 데이비드 헌트는요, 내년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70에서 80% 하락할 것이다 하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거품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투자 구루들 말입니다. 투자 구루들은요, 웬만하면 빈말을 안 합니다. 빈말을 했다가는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 구루들이 하나같이 지금
예, 닭한 버블에 대한 문제, 예, 거품이 굉장히 크게 쌓여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 예,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요, 어째 보면 제가 봐서는 좀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버핏 지수입니다. 지금 버핏 지수가 2021년 8월 10일 현재 203%입니다. 버핏 지수는요, GDP, 그러니까 한 나라가 생산하는 총액 대비, 예,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203%라는 것은요, 미국이 생산하는, 전체 생산하는 GDP보다가 2배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예, 2000년대 닷감 버블 때도 139.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버핏 지수는 여러분 100%가 넘으면요, 예, 이게 버블이 껴있다,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80% 이하로 내려가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203%라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의 거품이 장난 아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예, 투자 구루들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거품이 끼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율이, 예, 지금 굉장히 높아간다. 이것 또한 거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예, 지금 닷컴 버블 때 61.7%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6.2%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분기에는 59.5%예요. 미국의 가계자산 중에 말입니다,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버핏 지수가 203%인데 203%인 것은요, 사실 가계가, 예, 개인들이, 예,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부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예, 예금금리, 적금금리 형편없다. 1%도 안 된다. 뭐 저축은행이나 가야지 2.5% 되지 나머지는 싸다. 때문에 나는 이제 저축 안 하겠다. 주식시장에 저축하겠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B2에서 몰리기도 하고요. 빚을 내서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 돈 벌어서 집 사자 이거죠. 집 사자. 이렇게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59.5%가 되니까 이것도, 예,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 이게 버블로, 거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입니다. 필립 테이스라는, 예, 자산운용사의 대표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주가 수익률, PER라고 하죠. PER이라고 합니다. 예, 주가 수익률이 28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28배. 이게 여러분 28배가 넘었다는 것은요, 지금 주가가 수익률을 내서 지금처럼 내면 이게 여러분 거의 28년 후가 돼야지 지금 주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과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과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버피 지수가 커지고 예,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율이 커지는 것, 이것이 지금 폭락을 준비해야 되는 예, 거품이 껴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꽂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점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 소비가 전 세계로 일어나면서 예, 성장률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성장률, 분기 성장률을 따져봤더니 지금까지 전망은 8.4%였습니다. 8.4%. 그런데 시장 전망은 그것보다가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예, 2분기에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6.5% 성장했어요. 6.5%. 6.5%면 여러분 시장 전망치 8.3%보다는 형편없이 낮은 수치잖아요. 형편없이. 3분기는 좀 성장한다고 하지만 이게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델타 변이 때문에. 게다가 4분기는 더 떨어지고요. 5분기라고는 없지요. 2022년 1분기죠. 2021년 1분기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요. 예, 지금 델타 변이의 어떤 그 쇼크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성장률도 떨어지는 데다가 소비자들의 어떤 행태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태도.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입니다. 보시면 2021년 4월 달에 88.3이었어요. 그러다가 6월 달에 85.5로 떨어지더니 7월 달에는 81.2까지 떨어졌습니다. 81.2까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전망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제 실적치는 6.5%에 거친 거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의 어떤 태도 지수도 지금 100 이하로 100이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이 됐을 때는 경기가 이제 평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0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진다. 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저성장의 고물가예요.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 이게 솔직히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채권금리를 장기 채권금리를 보면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의 장기 채권금리가 3월 31일 날은 1.7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8월 10일 날은 1.322%에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상 물가가 오르면요. 채권금리는 상승합니다. 예, 미국의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미국의 물가가 지금 5.4%나 올랐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 이게 채권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예. 채권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요. 오히려 채권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반영할 경우에 있잖아요. 예. 이게 채권금리가 물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는요.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이게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채권을 사겠다가 오는 겁니다. 채권을 사겠다고 오는 이유가 여러분, 채권을 사겠다고 오는 이유는요, 채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많은 돈들이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는 싸고, 그죠? 인하율은 높아집니다. 인하율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는 현상, 이런 것은 어째 보면 지금 거품의 어떤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볼까요? 이걸 보시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5.4%였습니다. 지금 2021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6월에 지금 5.4%였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거 잘못하면 위기도 올 수도 있다, 거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만큼 말입니다. 거품에 대한 붕괴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상을 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안 일어날 거냐? 똑같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똑같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돈은 지금 역대급으로 풀잖아요. 뭐 미국도 많이 풀긴 풀어요. 그러나 달러는요, 전 세계 수요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원화의 수요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게다가 6월 1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어떻게 하든 돈 뿌려서 경제 살리자, 표심을 매수하자, 뭐 이런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보다가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경영거루들이 이야기했다는 세 가지,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버핏 지수가 높다는 거, 우리도 비슷하게 지금 높거든요. 우리도 그만큼 높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거품의 어떤 징조,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버핏 지수를 어떤 때보다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게다가 피크아웃, 정점이 지났느냐, 우리도 정점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보복 소비가 6월을 정점으로 저는 지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수출마저도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수출이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합니다. 기업들은, 미국은 기업을 옥죄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 기업을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옥죄했으니까요. 기업의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저는요, 그 세 가지, 주식의 거품이 많다는 버핏 지수와 정점이 지났다는 제조업의 경쟁력의 문제, 여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소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동시에 겹치면서요, 우리 경제도 거품이 터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볼 때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저는 위기라고 보는 거죠.